자,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민혁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로 좀 편안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이 한의사라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것은 한의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한의사의 앞으로 비전과 전망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의사의 연봉에 대해서도 한번 수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의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입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의사라는 직업의 가장 좋은 점은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본인의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직업의 의미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황하시는 경우도 많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의사라는 일은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드리고 또 환자분들이 좋아지시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감사해 하시고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찾기가 쉽고 또 이제 일의 의미를 찾기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가 잘 되고 병원이 번창하게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이 의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명예로운 직업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정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직종보다는 수입이 많은 의사나 한의사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한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인식을 해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직업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래도 다른 직종보다 아직까지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한의사의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한의사라는 직업의 단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한의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많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일하시는 원장님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6일을 진료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격일제로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진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야간 진료를 하시거나 또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의사들끼리 만남을 갖기도 쉽지가 않고 다들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휴가라던가 휴식 기간에 있어서도 여름휴가 3일에서 5일 길면 일주일 정도만 거의 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개원을 했을 때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좀 복지가 좋은 한의원에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의사분들을 고용을 해서 경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야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의사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한의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주로 이제 침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요새는 추나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침 환자를 침 맞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는 원장님들은 하루에 혼자서 50명, 70명, 80명 이렇게 침을 놓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침 놓게 되면 거의 이제 파김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많은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진료가 끝나고 나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한의사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이고 또 체력이 중요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의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한의사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한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 한의사라는 직업이 전망이 좋을까? 이 문제는 앞으로 한의사를 하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은 바로 과연 한방치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앞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한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고,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유효율이 높은 치료 결과를 나타내면서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환자분들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서양의학적인 사고가 주류의 사고가 되고, 어떤 양방의학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아무래도 한의학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한의원에 보약을 지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한의사의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의사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한방치료가 여전히 높은 유효율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떤 사업이 망하느냐 잘 되느냐는 결국에는 그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고 사람들의 니즈를 얼마나 채워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현대의학적인 의료 체계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을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한의학이 우수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젊은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한의사들은 요새 이제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에게 현대적인 용어로 한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해부학이라던가 생리학, 병리학, 그리고 양약에 대한 양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러한 움직임 중에 하나로 이제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도입해서 그 진단의 결과를 한의학적인 치료에 응용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젊은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의학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국민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을 의료보험 체계에 넣는 처약 의료보험 사업이라든지 한의학의 어떤 처방과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유효성 있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요. 그것이 이제 주류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만 이 한의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환자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의사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한의사의 연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의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한의대를 졸업을 해서 만약에 이제 다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가 세금을 제하고 한 달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급여는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부원장으로 일하시는 원장님들이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입을 얻으시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고 부원장님들을 고용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임상 실력이 좋은 원장님들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급여가 좀 달라진다, 요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원을 하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자, 개원을 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자영업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원장의 급여에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버시는 원장님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연봉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아주 잘 되시는 한의원들은 1년에 5억에서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1% 정도 안에 들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성공하고 또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한의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도 수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만약에 한의사를
선택을 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한의사라는 직업을 너무 소득을 보고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본인과 잘 맞는 직업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잘 맞으면은 정말 보람이 있고 또 명예로운 직업일 수가 있지만 잘 안 맞을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수한 분들이 또 한의사가 많이 되셔서 한의학의 미래가 또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 TV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